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독일 증시가 2022년 원자력 발전소 전면 중단 발표에 따른 에너지주 약세로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공휴일을 맞은 영국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경제 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유럽의 부채 위기가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 3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KB금융 등 금융지주회사 4개사와 대신, 키움증권 등 총 6곳의 금융회사가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인데요. 김선환 대표 그리고 정태민 전무가 오늘도 함께 얘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이 사흘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2100선을 다시 한번 내줬습니다.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만 지수 낙폭이 크지는 않은 순고르기 장세였다라는 표현이 우세한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습니까? 네, 일단 종목별로는 또 상당히 또 등락이 큰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황에서 외국인 는 LG 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IT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밀렸던 가운데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남석유, 그리고 세 번째 현대차,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여전히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대하이스코를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기관은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나케미칼, 딱 보시면 조선주 업종으로 좀 많이 담는 형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리고 어제 참 이 종목을 빼고 말할 수 없는 그 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삼성 SDI가 일단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상위 1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는 OCR을 그런 식으로 가장 많이 매도를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지금 그 삼성 SDI와 OCR에 대해서는 매도하고 있는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또 LG화학, 삼성중공업, 정말 한국을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 종목들을 일단 매도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기관 역시 하이닉스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5% 가까이 5% 밀리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는데, 기관에 어떤 1,100억이 넘는 그런 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삼성 SDI, 그리고 현대제철도 상당히 크게 밀렸습니다. 현대제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외국인은 매수를 했습니다만 기관은 매도를 했고, 현대차 역시 외국인과는 엇갈리게 매도를 했습니다. 예, 최근 종목별로 급등락을 보이는 업종들, 종목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 종목들은 급등락이 심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사랑은 어제도 지속이 됐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또 조선주를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정리를 해보죠. 역시 사흘 만에 하락을 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그리고 특징적이었던 부분들 함께 봐주십시오. 네, 예. 일단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크루셜텍, 하나투어, 실리콘웍스, SNU, 덕산하이메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은 셀트리온, 에이스디지텍, SK브로드밴드, SFA, 오성 LST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전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개인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2.7포인트 하락한 480.5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특징 테마와 특징주를 한번 짚어본다면 유럽 스페인 남부 지역에서 슈퍼박테리아가 확산 중이라는 소식에 인트론 바이오 그리고 큐로콘 같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특징주로는 난광 토건이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대규모 건설공사를 따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또 마감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한 가운데 영국 증시도 휴장을 했었고, 독일 증시 하락했었고, 또 프랑스도 소폭이 밀렸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전일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셨듯이 영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심했었는데, 예. 일단 영국 증시 같은 경우 스프링 뱅크 홀리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지정된 공식 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그리고 독일 증시만 열렸습니다. 어제
프랑스 그리고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어제도 지속이 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보합권을 유지하던 그 증시가 일단 장막판에 가면서 좀 하락세 전환을 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 독일이 자국 내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가동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에너지 관련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은 그와 반대로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은 또 강세를 보이는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가가 좀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또 장 마감 직전에 또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다는 것이 조금 위안거리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전력업체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유로존 채무 문제가 좀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이 유로화가 약세로 반전한 것이 금융주의 약세가 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쪽에서도 우리나라 뭐 원자력 테마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풍력 뭐 이런 관련주들이 좀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어제 제가 그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교롭게 오늘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 그 부분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발표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왜 중요한지도 한번 오늘을 언급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31일 같은 경우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수치가 65.4였고요. 그래서 예상치가 66.5인데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인 민간 소비를 가늠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매달 민간 경제 조사 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전미 지역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통해서 작성이 되고요. 주로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가계 반응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계 수익과 재정 상태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더 무게 두는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같은 경우도 30일날 발표가 되지만 중요성은 좀 낮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1일 같은 경우에는 건설지출 그리고 ADP 비농업 민간고용 그리고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건설지출 같은 경우 좀 이전보다 조금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가 60.4인데 예상치가 57.5로 조금은 확장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건설지출 같은 경우에 주택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하면서 주거용, 비주거용, 공공시설, 건설지출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지표고요.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정 발표가 좀 잦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 경제 한 20%를 차지하는 제조업 동향을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표 같은 게 최근에 상당히 중요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약세를 용인을 하면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달러가 지속이 되고 제조업 경기가 그만큼 좋아야 수출 경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에서 80%를 차지한 부분이 서비스업이지만은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그리고 수출 동향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ISM 제조업 지수를 한번 보는 게 더 좋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DP 성장률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날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이틀 전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ADP 전미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의 고용 보고서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 조사 기관인 ADP가 조사해서 고용 보고서 발표 이틀 전에 공개를 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공개가 됐는데 설문조사가 아닌 민간 부분 전체 일자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 개 기업 그리고 2천만 명의 실제 급여 자료에 대한 표본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부분을 제외한 비농업 부분 고용을 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비농업 부분에서는 또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나눠서 발표가 됩니다. 일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 생산성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비농업 생산성 같은 경우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봐야 될 부분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전 수치가 42만 4천 건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예상치가 42만 건으로 조금은 축소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업으로 인해서 정부 보조금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집계한 것이고요.
있고요.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노동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포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적을수록 현재 노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현재 경기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일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 부분 고용,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전치 같은 경우 24만 4천 명이고요. 그리고 예상치는 19만 명입니다. 노동자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측정한 것으로 일자리 수 증가과 함께 일자리 수 증가과 그리고 3개월, 6개월, 9개월 이동평균을 비교하면서 현 노동시장 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지표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전에 그 발표 때 제가 24만 4천 건 발표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고용자 수 같은 게 지금 현재 한 50만, 지금 현재 30만 명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50만 명 이상 대폭 확대가 돼야 실업률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할 것을 보여지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전치가 9%고 그리고 예상치가 8.9%인데 실업률은 조금 축소되기보다는 9% 좀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농업 부분 고용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20만 건 그리고 30만 건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50만 건 확대가 돼야 조금 실업률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ISM 비제조업 지수를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요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80%를 차지하는 실질적인 미국의 경기 동향을 확인할 수 있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 동향을 더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경제는 소프트 패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아시아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체로 좀 부진했어요? 네, 맞습니다. 중국 증시가 그래도 그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일단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0.13% 하락한 2,706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뭐 새로운 또 악재가 나타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준금리 인상이라 투자 긴축 이러한 우려감들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 우려감들을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은행 대출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회사들이 이러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회사채가 많이 발행이 되고 있고 그 회사채 금리는 지금 최고치에 달하는 그러한 후유증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난도 상당히 심각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가뭄 역시 상당히 심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국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동산 개발주들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보여졌습니다. 폴리부동산 그룹이 3.15% 하락을 했고요. 원자재 관련주 역시 하락을 좀 크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것과 반대로 오히려 은행주는 좀 상승을 했는데요. 선전했는데 공상은행 같은 경우가 3.87%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일본 증시도 여전히 0.18% 내린 9,504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G8 정상회의에서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둔화된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일본 시장도 투심이 상당히 억제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도 2.1%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달러 대비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 기업인 이 혼다도 역시 1.3% 하락을 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지금 이 브릭스 시장 자체도 상당히 좀 약세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도요 연저점을 지금 나오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연저점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 시장이나 이런 쪽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이머징 시장이랄지 또 브릭스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갖지 못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약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전주 목요일 금요일에 했던 강세 흐름들을 좀 뒤엎고 다시 100포인트를 하향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갭상승에서 시작했던 부분에 놓고 봤을 때 변동성은 여전히 좀 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IT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지수를 크게 밀고 내려갔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섰고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 상태도 백오데이션이 좀 이어지면서 차익 그리고 비차익 쪽에서도 여전히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1,400억가량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여전히 IT주들 위주로 좀 많이 밀렸는데요. 이 삼성 SDI가 태양광 사업 인수 부담으로 인해서 일단은 11%가 급락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면서 IT 전반적인 투심 자체를 크게 끌어내리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 2분기 실적 우려감에 일단은 5% 이상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화학주들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호남석유 같은 게 강세를 보였는데 또 한 가지 좀 소식이 관련된 소식이 있다면 대만에서 화학업체의 이 생산 중단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을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업종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는데 STX 조선에서 석유 제품 운반선이 4척 수주하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한 3.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사흘 만에 하락을 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같이 매도를 하는 가운데 기관만이 홀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셀트리온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만 CJ ENM 같은 경우 1%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대선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는데 손학구 관련된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세예스24 홀딩스 그리고 나우콤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갔고 동일금속이 중국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오늘장 대응에 앞서서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개장을 한 45분 정도 앞두고 각 증권사들은 오늘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그 내용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부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손보사들이 4월 실적부터 IFRS로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에 동부증권은 IFRS 회계 변경은 주가 영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자본의 감소 5%를 넘어설 수 있으나 과거 사례로 보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회계 변경 효과보다는 최근 영업 추세 개선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키움증권은 정유업종이 중장기 정제마진 개선과 펀더멘털 외 감익 요인 해소로 하반기에 이익 모멘텀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S오일과 금호석유를 정유업종의 탑픽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올 하반기 채권 시장을 조망해봤는데요. 우선 무리하게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연말의 기준금리가 3.75%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우호적인 수급 여건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반기 채권 시장은 시장 금리 하락 압력보다 상승 압력이 클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매의 영향력은 유럽도 중요하지만 미국 경기 둔화 여부와 정책 변경에 더 민감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5월 외국인 매도는 미국 및 글로벌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둔 매매 성향이라고 밝혔는데요. 호재로 전망되는 미국 경기 지표 발표도 장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지수가 반등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투자증권은 어떤 의견 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제목은 투자심리에서 찾아본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코스피 시장으로는 보면은 수급상에 따른 등락 증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원인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지금 단기간으로 시장이 변할 만한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 심리는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번 주 경제 지표 예상치는 좀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중국 PMI 지수가 모두 전월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그동안 경기 복수의 기대감에 힘을 주었던 제조업 그리고 고용의 대표적인 지표들이 외국인 투자 심리 회복에 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를 탈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지표적 부진을 시장이 이미 예상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투자 심리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위축되고 이에 대한 부담이 주식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된 이후에는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이번 주 부진한 경제지표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동성 예상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형성되었던 단기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당분간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난주 후반 코스피 강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브레디스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이 여전히 약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종목별 매기 강화 또는 상승 구조의 개선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당장의 추세 전환보다는 일정한 에너지 보강 과정과 제도적인 모멘텀의 출현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당분간 직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30선에서의 지지력 그리고 5월 12일 하락갭 그리고 5월 19일 장대음봉의 중간 지수대이자 21선 등이 위치한 2120에서 2140선의 저항소 그러니까 2030에서 크게 보면은 2140선까지 그런 단기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경제지표 부진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다. 박스권 대응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소중한 투자 정보 저희 투자 손자병법에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화학업종에서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많이 대조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하이닉스 루머 때문에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0% 넘게 밀리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느 때보다 전략 짜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투자 손자병법에서 소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 저희에게 종목 상담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 시간인데요. 먼저 김성남 대표님,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자, 일단은 이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강세를 좀 보였던 후반에 이제 연속적으로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을 또 찍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에 어떤 바닥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재차 지금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전에 뭐 상승을 했든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외국인들의 거의 수급에 의해서 좀 좌우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벌써 이제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5월달 정도 한 달 정도만 봐도 외국인들의 상당히 큰 그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었죠.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일단은 그 어떤 미국의 그 양적 완화 종료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유동성 위축,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의 채무 조정, 그리고 유럽발 재정 위기, 또한 그로 인해서 또 달러 강세,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상승폭이 컸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매도세를 이끌어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해 볼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가 변화가 생겼느냐 혹은 해소가 됐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 드리는 부분인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금 해결된 부분들은
크게 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양적 완화 종료에 따른 그러한 부분들을 대안에 나올 수 있느냐, 그것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수랄지 또 중국의 PMI 그 제조업 지수, PMI 지수 같은 것들이 일단은 모두 둔화된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또 전망치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스 문제도 지금 당장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냐? 그렇지 못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라야 한 6월 중순 하순께나 지금 뭐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아일랜드까지도 지금 다시 어떤 그 추가 지원 이야기들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간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에 그 저점을 찍었던 의미 있는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를 이제 한 번은 바닥으로 놓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 2100선을 조금 기준으로 한 그 등락은 좀 되는 그런 기간 조정이 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박스권 매매에 들어갈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래쪽에서 갔을 때 충분히 그 기존의 주도주들을 다시 한번 재차 매수해보는 그러한 전략들은 좋겠다. 다만 좀 이것들은 무조건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무조건이 아니라 좀 압축된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딱 한 종목 정도로만 압축하고 뭐 조선도 일단은 뭐 그냥 그 어떤 수주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업종 그 종목적으로만 압축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래 대금이 상당히 급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 같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의 이 증시 체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마다 항상 나왔던 부분, 어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외도독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꼬리가 흔들어대면서 몸통이 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파생 그 시장에 의해서 시장이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만 좀 오늘은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하실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게 조금 급락이 하락이 나오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이 나오면서 조금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하지 않는 이렇게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예. 일단 그렇게 보시더라도 일단 어제 같은 게 거래량이 그렇게 수반이 되지 않은 하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게 지수 밴드를 좀 설정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2055포인트 그리고 위쪽으로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2140포인트. 그래서 당분간 조금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55포인트에서 2140포인트 정도에서 아마 조금 횡보 그리고 좁은 박스권을 좀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섣불리 너무 시장에 조금 접근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뭐 순환매 그리고 낙폭 가대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종들이 한 업종이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환매 계속해서 그달 당일 주도 업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루 보시면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의 업종군이 틀립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종목들을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급 그리고 추세가 유효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포트에 담으시면서 그리고 접근하시더라도 단계에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낙폭과대 순환매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면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삼성중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방송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이번 주 접근할 종목들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방송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장세가 연출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 현물, 선물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또 상승 출발했지만 시장은 또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럽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스 쪽 소식을 먼저 한번 또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그리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욱 강력한 긴축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 제도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국영자산 민영화라든지 거의 경제 주권을 거의 뺏기다시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현재 그리스가 받아들이지 아니면 거절할지 그 부분이 시장을 흔드는 변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세금 징수 제도 변경 그리고 국영자산 민영화에 관한 부분을 일단은 받아들인다면 EU 그리고 IMF 쪽에서 그리스에 300억 유로 정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제 조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조금 그리스
그리스가 조금 한 발짝 물러서면서 조금 이런 선제 조건을 받아들이고 IMF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조건들 다 받아들이고 IMF 자금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는 그렇게 지금까지 버티는지 제가 도저히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긴축 강화를 받아들이면서 좀 원만하게 사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300억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 같은 600억, 700억 유로 정도의 자금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이런 긴축 방안을 받아들여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모습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그 유럽의 그리스 변수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미국 증시가 올랐다 빠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경기 지표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그 순환매 양상 속에서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접근하시라도 단기 접근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린다면 오늘은 조금 SKC, 한일이와 윈스테크넷, 동국제강, LP시스템, 하림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C 같은 경우 어저께도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투신 쪽에서 매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일유화 같은 경우는 어저께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조금 최근에 V자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V자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다음부터 윈스테크넷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생소한 종목입니다. 저도 생소한 종목인데 전일 같은 경우, 이틀 전 같은 경우에 조정을 보이고 난 뒤에 어제 같은 경우 5일선 지지력을 보이면서 반등의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 2차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호전이 되면서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지지를 하면서 또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LP시스템 같은 경우도 기관의 수급이 현재 호전이 되고 있으면서 14,000원 돌파를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림 같은 경우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서 초복, 중복에 대한 닭고기 수요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테마가 조금 예상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기금, 그리고 투신 쪽에서는 수급이 상당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테마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급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김성현 대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하셨던 한세 예스24홀딩스가 어제 상한가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었는데요.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겠습니까? 자, 아까, 오늘 이제 작가님이 이제 제 금요일날 상한가 갔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살까요? 그래서 예. 제가 그랬어요. 못 사실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바로 점 상한가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 이미 점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면 물량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게시판에 누가 이제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개미들의 큐 시간에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약세 흐름이 나온다면 이쪽 테마주들이 강세 흐름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우콤이 같은 테마로 강세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세에스 24홀딩스가 지금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등 대장주인데, 이 한세에스 24랑 나우콤을 같이 보시면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 상한가가 풀렸을 때, 그러니까 상한가 들어갔다가 상한가가 풀렸을 때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또 괜히 또 기대가 너무 커지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그 어떤 테마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거래소 종목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카프로인데요. 카프로락탐의 어떤 이 공급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 가격적인 부분들이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 강세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러한 가격 강세로 인해서 일단은 1분기 실적도 최대 실적을 시현했다라는 점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떤 중요 이동평균선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추세를 좀 깨지만 않는다면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에너지도 지금 모이고 있는 형태로는 보여지지요. 자, 그래서 일단은 3만 원 이하에서 지금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한 29,600원이 좀 예상이 됩니다만 일단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4만 원에서 매수를 좀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짧게 32,000원, 손절가는 28,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형 토플이 나올 것이다. 영어 교육 관련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었죠. 오늘 정태근 전문가 관련 종목 들고 나오셨는데요. 급등주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 벌써 말씀을 다시 하셔서 할 말이 없네요. 예. 그래서 오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이퓨처입니다. 이퓨처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한세 예스24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 최근에 조금 계속해서 순환매 양상이 되고 종목의 변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단기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ELT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 학습자에게 영어 콘텐츠 그리고 영어 교재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수능 영어 과목이 좀 대체할 한국형 토플에 대한 수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테마성 흐름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최근에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같은 게 상한가 진입을 하였다가 어제 같은 게 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쪽에서 조금은 그런 상승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오늘 쪽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한가 이후에 어제 같은 게 조금 눌림목을 보이고 5일선 지지력을 확인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매수가를 한번 말씀드린다면 일단 8,400원에서 8,700원 정도 좀 좁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낮게 잡아가지고 수익폭을 확대하기 위한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9,300원, 21선전 정도, 21선이 있는 9,300원의 1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300원 이상 가격을 준다면은, 종가에 상관없이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만약에 조금 밀린다면 5일선을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5일선을 터치한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5일선을 조금 이탈하는 자리, 7,9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만 보시고, 내일까지 보시지 마시고, 오늘 만약에 반등을 주지 못하더라도 내일까지 보지 마시고요. 오늘 상승해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반등을 주지 못한다면 손절가에 상관없이 종가에 또 정리를 하는 모습을 종가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관심 종목 들어봤고요. 지금 시각이 8시 35분입니다. 예상 지수는 한 2포인트 정도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투자 짜기 앞서서 한 말씀씩 해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일단은 서두르지 않아야 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이렇게 하루 이틀 이런 정도로 너무 연연히 하시다 보면은 투자 심리도 너무 위축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여유를 좀 가지시고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도 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역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약간 시장 심리에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심리가 하나 둘 모여서 시장 전체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심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제 말씀드렸듯이 좀 냉정해지면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의 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십시오. 고맙습니다.